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홍보 말씀. 네, 제 신간 나온 거 아시죠? 바로 써먹는 최강의 AI 혁명 투자. 책 구입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댓글 상단 링크를 통해서 구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 스토어를 활용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네. 홍보 요만큼 하고요. 지금 온디바이스 AI. 온디바이스 AI가 핵심인데, 자, 일단 6월 10일 애플의 WWDC 세계 개발자 회의가 되죠. 네, 제가 이제 애플의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드렸고, 퀄컴, 네, 퀄컴 이제 스냅드래곤 X 엘리트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죠? 드래곤 X 엘리트, 이거는 AI PC용 칩셋이죠. 그리고 AI PC인데 윈도우 OS.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협력을 하는 그림인데,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는 X86 아키텍처 기반의 인텔이나 AMD 같은 칩셋 기준으로 여기에 맞게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되어 있죠. 요거를 ARM 기반으로 지금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X86을 다 없애고 자 이쪽 와, 이건 아니지만 결국 이쪽의 생태계를 키우려고 하는 거죠. 누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동안에 X86 아키텍처를 기반으로만 했죠. 네. 이런 것들을 예전에 누가 했었게요? 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했었어요.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팟에다가 휴대폰을 넣으려고 했어요. 휴대폰을 넣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미니 PC가 되는 거죠. 하려고 하니까, 자, 문제가 뭡니까? 애플은 OS 있고요. 그때는 AP가 없었죠. 짐 켈러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있었는데, 자,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애플 실리콘이라는 거를 했죠. 직접 칩을 설계해서 요거를 수직 계열을 해버린 건데, 자, 요때는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인텔 찾아갔죠. 인텔 찾아가서, 자, 저전력 칩을 줘 라고 했더니, 인텔이 우리가 제일 저전력 칩 줄게 라고 해서 그거 적용해서 여기 폰에다 돌려보니까 아이폰이었겠죠, 이거는. 네, 아이폰. 이건 아이폰이라고 명명되기 전이었을 거고 하니까 저전력 CPU로 돌리니까 3시간 가는 거죠. 묘하게 기시감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온디바이스 AI를 휴대폰에다가 매개변수 한 30억 개짜리를 돌리면 딱 3시간 정도 갑니다. 네, 한 2시간, 3시간 정도 가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도저히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전력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ARM이라는 아키텍처 기반으로 바꿔야 되죠. 그러면 문제가 이 소프트웨어 만드는 애들을 다 끌고 와야 돼요. 근데 애플은 성공해냈습니다. 근데 그거를 AI PC 때문에 인텔이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의 X86 아키텍처 진영에서 ARM 기반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이거는 전성비, 전력 대비 성능. 기존의 X86 기반으로는 이게 배터리가 못 견딘단 말이에요. 자, 똑같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냅드래곤 X 엘리트를 굉장히 중용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윈도우 OS에서 ARM 기반의 칩은요, 그냥 찬밥이었어요, 찬밥. 그리고 아예 로우엔드 쪽에 일부에 이제 적용을 했었고, 지금처럼 하이엔드 쪽에 완전히 전략적으로 밀어주는 칩이 아니었어요. 근데 AI 때문에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2026년이 되면요, PC의 3분의 2, 그리고 폰의 3분의 1이 AI, PC, AI 폰이 될 겁니다. 자, 이 시장 잡아야겠죠. 그러려고 하니까, 자, ARM 기반의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만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 이쪽 언어를 기반으로 다시 또 프로그래밍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런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AI 혁명이니까. 귀찮더라도 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 X86 아키텍처는 PC하고 또 뭐가 있죠? 서버 있죠. 서버 쪽도 지금 저전력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막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퀄컴이. 퀄컴 치고 들어가고 있고요. 물론 지금 빅테크들이 설계하는 ASIC 있잖아요. AI 가속기, 구글의 TPU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웹서비스의 인퍼런시아나 트레이닝용, 그리고 메타도 아르테미스라는 걸 하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이 다 ARM 기반으로 칩이 설계되는 거예요. ARM IP를 기반으로 설계가 되는 건데, 자, 퀄컴이 최근에 암페어라는 업체하고 손을 잡고 서버용 칩 시장으로 지금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암페어는 여기 암페어 창업자가요. 원래 인텔 CEO 출신이에요. 인텔 CEO 출신인데 이분이 만든 회사인데 지금 암페어하고 손을 잡고 퀄컴이 저전력 서버용 칩 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텔하고 AMD가 이제 머리가 아프죠. 인텔하고 AMD가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자, AMD는 일단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가지고 좀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MI300X 시리즈 같은 것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데 인텔이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인텔은 PC 비중이 굉장히 매출의 절반 이상이고 그리고 서버 쪽도 굉장히 인텔이 그동안에 자기 앞마당 같은 시장인데 계속해서 ARM이 치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진짜 AI라는 게 많은 거를 바꿔놓고 있어요. 기존의 기득권을 빠른 속도로 무너뜨리고 있고요. 새로운 신흥 강자가 부상하고 있는데 암페어라는 회사는요. 인텔 사장 출신인 르네 제임스가 설립한 회사고요. ARM 기반으로 데이터 센터 CPU 제작을 해서 오라클이나 구글 같은 데다가 지금 팔고 있어요.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암페어하고 퀄컴이 만드는 이제 서버는요. 훈련된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추론 쪽에 타겟이 된 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페어는 여러 칩을 이렇게 가져와서 단일 칩에다가 결합할 수 있는 표준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굉장히 좀 많은 협력이 일어나고 이게 서버 시장에 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변화로 인해서 삼성 파운드리가 좀 수혜를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최근에 AMD가 삼성 파운드리 지난 시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3나노 게이트 올러라운드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있죠. 네, 기존의 X86 기반의 칩을 주로 설계하던 인텔하고 AMD가 이제는 ARM 기반의 칩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AMD는 굉장히 빨리 준비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누가 수혜를 보냐? 리노공업 간만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은 소켓, 테스트 소켓 하는 회사죠. 그리고 리노핀이라는 소켓용 부품, 프로보 카드용 핀을 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의료 부품, 의료 장비 부품도 하죠. 초음파 이런 쪽에 들어가는 부품도 하는데, 자, 소켓이 작년이 1,580억, 올해는 1,850억 보고 있고요. 리노핀이 작년이 한 710억, 올해는 한 81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 부품은 작년에 한 270억, 올해는 한 31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자, 실적 자체로 보면 그냥 그런 것 같죠? 근데 중요한 게 작년 23년 4Q 영업이익률이 무려 영업이익률이 52.2%. 중요한 게 매출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이익률을 기록했고요. 자, 24년 1Q에는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42.5%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제품 믹스가 좋아지는 거죠. 네, 제품 믹스가 좋아지는 건데요. 제품 믹스가 어떻게 좋아지냐? 기존의 모바일 AP에서 이게 이제 NPU라든지 AI 관련된 것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차 칩, 이런 쪽이 매출 비중 계속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삼성 파운드리로 신규 고객이 온다 그러면 R&D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 팹에 맞게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테스트해보고 튜닝하고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 쪽을 리노공업이 하고요. 리노공업의 소켓 매출 중에 70%가 R&D용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양산형보다는 R&D용이요, 값을 후하게 쳐줍니다. 그래서 마진율이 높아요. 그래서 제품 믹스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분기는 실적이 생각보다 좀 실망스러웠어요. 1분기는 매출이 549억에
영업이익은 233억이 나왔는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4월부터 요즘에는 지역별 수출 가지고 데이터 뽑아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4월부터 소켓 부산 강서구에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소켓 수출이 확 올라가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4분기 갈수록 실적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 실적은요. 매출이 2,556억, 영업이익은 1,143억 기록했고요. 오늘 날짜 5월 28일자 기준으로 시총이 4조 2천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요. 매출 3천억, 영업이익은 1,300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에서 반도체 관련주 중에 최고 지금 시총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총이 AI 대장주 치고는 굉장히 아직까지 착한 편이죠. 충분히 업사이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밸류가 뭐 저렴하고 이런 건 아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아직까지 수급적으로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반기에는 또 신제품 모바일 칩셋들이 나오죠. 지금 엑시노스 같은 경우는 3나노를 적용해서 엑시노스 2500 이런 것도 나오고 퀄컴도 신규 칩셋들이 나오겠죠. 그런 쪽에서 또 이제 수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HBM용 소켓도 많이 납품하고 있으니까 HBM 쪽 수혜 또 리노공업이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에도 커스텀 칩은 당연히 최저가 된 소켓이 필요하고 핀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어요. 중요한 건 매출이 줄었는데 이익이 는다는 것은 굉장히 실적의 질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좋게 보는데 여러분들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제 이야기 듣고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제가 1회 영상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좋아요, 사랑해요 이런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말 날씨 좋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온 가족 행복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상단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